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2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수도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내림세로 마감한 하루였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5개 종목만이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이 중 셀트리온은 어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위축됐던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산업 재편으로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 AI 등 분야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지주사 2차 전지로 업종 변신입니다. 주요 그룹의 지주사가 2차 전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소재와 제조와 관련성 높은 분야로 직접 진출을 하거나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형식인데요. 이미 업종 변신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LNF의 합작 법인 설립을 발표한 LS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 LS 등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 지주사가 하락한 가운데 2차 전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세로닉스 등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AI 훈풍, 반도체 화려한 부활입니다. AI 산업 성장에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에 화려한 부활을 예고 중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관련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존재감을 드러냈죠. 네, HBM 수요 증가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 반도체가 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오테크닉스, TLB, 기가비스 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온기가 퍼지며 하반기 도약을 준비 중인 반도체주,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LS,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지주사 2차 전지로 업종 변신이었습니다. 이 주요 그룹의 지주사가 미래 먹거리를 2차 전지로 낙점을 하고 업종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그룹사들의 2차 전지 사업 진출,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그려봐야 할지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도 사업의 연관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언급하셨던 이 세 개 그룹 회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호주 광산 지분 확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광산 리튬 공장까지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전구체 1위 업체인 중국의 CNGR과도 이제 니켈 생산 합작 범위를
일단 좀 만들었고요. 6대 4로 이제 6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을 갖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할인 요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자체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들과 또 이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LNF와 이제 전구체 합작 법인을 이제 그 공시를 했었죠. 이제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LS M&M을 통해서 황산 니켈을 공급하고 이 황산 니켈을 가지고 전구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거를 또 이제 LNF가 그것을 활용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또 밸류 체인을 또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LS M&M이 제련회사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 폐배터리 진출도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현대 글로비스 역시도 이제 모회사인 또 현대차라는 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비철금속 트레이딩을 해왔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종합 상사의 느낌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중고차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폐배터리 회수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 현대차에 또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이 세 그룹들은 다 그래도 다 성공 가능성 높은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주사 할인 요소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 성장 스토리를 그려가는 체질 개선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또 기존의 자회사라던가 이런 계열사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이 매우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지주사 매도의 기술에 오를 두 종목 포스코홀딩스와 LS입니다. 두 종목 모두 이번 주에는 탄력이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분 다 지금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는 횡보세로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인데 오늘 오만의 수소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좀 미래에 지금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 근데 포스코홀딩스 이전에 시장을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을 넘어섰고 오늘 대량의 외국인 선물 매도에 또 현물도 최근에 좀 수급은 좀 좋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을 조금 우리나라가 같이 올곧이 향유할 수 없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시황도 좀 조심해가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선두에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기준으로 10배, 물론 과거에는 한 3배, 4배 정도였어요. 뭐 네. 지주사라는 할인 요소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체 사업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을 좀 갱신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40만 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조금 눌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고 최충성 파트너께서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 사업 확대로 지금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완벽하게 좀 2차 전지 종목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또 CNGR과 2차 전지용 니켈 정제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왔는데 이런 2차 전지의 확장 행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포스코는 사실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죄송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하게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양응극재 그리고 최종 소재까지 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좀 가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특히 여기에는 전 세계 좀 주요국들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 광물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는 2차 전지 소재와 원료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국에 좀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원료를 좀 비중국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2차 전지 확장 행보는 사실 누가 먼저 선봉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앞서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에 가장 좀 앞장을 서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인데 이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중국의 지금 CNGR 이제 이게 세계 1위의 전구체 기업인 중웨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합작법인의 설립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런 계열사 간 내재화 작업, 이 밸류 체인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그룹 내에서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IRA 법안 시행 이후에 주요 원자재의 이런 내재화 움직임들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산화 비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현재 13%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탈피하고자 뭐 이런 또 합작법인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재화를 많이 하면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IRA 관련해서 세제 혜택도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의 또 원활한 또 공급적인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비용 절감적인 차원까지도 좀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내재화를 원하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내재화함으로써 수직계를 완성하고 좀 이 영업이익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강에서는 2차 전지주로 지금 좀 자리를 잡으면서 4월 이후로 좀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는데 또 조정까지 함께 조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포스코홀딩스를 뭐 잠깐 보유하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좀 장기 보유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좀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들이 어떤 좀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지금은 뭐 전략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하단은 61선까지 열어두시고 지지를 받고 지금 우상향 곡선을 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단계 더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로 체크하시고 지금은 항상 이제 주가 자체는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갔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가기 때문에 네.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장기적인 보유를 짚어주셨고 이어서 L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와 전구체 사업 진출 소식을 알린 후로 좀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 종목에도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까지 이제 고 사인을 주신 것은 2차 전지주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2차 전지를 빼놓고서는 사실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고 사실 지금 지수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좀 든든한 지원군의 네.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추세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과거 이제 미래적인 그런 밸류 가치를 좀 끌어와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전반적으로 과열된 부분은 있지만 최근 시장은 좀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완벽하게 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 저점 눌린 구간마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마다 좀 접근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눌릴 때 좀 모아가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LS가 이제 LNF와 전구체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소 좀 분분하더라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 상향을 제시를 했는데 또 한신평 같은 경우는 재무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LS의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는 좀 어떤 쪽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예, 뭐 LNF와의 합작법인의 지분 55%를 1,678억 원에 취득을 한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에 2차 증설 또 3차 증설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부채 비율이 200%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런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번에 1차 투자분만 하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 적지 않은 규모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일정 부분 감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배당 정책 발표했는데 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우상향하는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줄이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울하고 좀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키움증권의 의견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좀 싣고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에서 결국에는 영업이익에서 조금 뭐 떠안을 수 있는 정도의 감내할 만한 수준인데다가 지금 배당 정책도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밸류 체인이죠. 이 계열사인 LS M&M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구리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강고를 해서 2차 전지용 황산 니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조금 빠르게 현실 가능한 단계인지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는 언제부터 좀 얼마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박사님? 빠르게보다는 일단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는 천천히. 그런 관점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3월에 이제 충남 아산 토리컴 사업장에 이제 연산 5,000톤 규모의 황산 니켈 공장을 좀 준공을 완료를 했고 일단 30년까지 27만 톤 규모로 좀 확대할 계획을 좀 세웠기 때문에 네. 일단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지금 당장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LS 관련해서는 이제 LNF랑 합작 법인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또 통해서 전구체 합성 법인에 좀 공급을 하고 LNF가 이제 전구체를 좀 공급받아서 양극재를 좀 생산하는 그런 밸류 체익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은 좀 단순하게 구리를 재련하는 황산 니켈 관련된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양극 소재 사업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사업으로 좀 넓혀가고 있다는 이런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연내에 좀 상승을 앞둔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자회사 LS 알스코 등 또 이제 그룹 계열사가 전기차 관련돼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이 돼서 좀 큼지막하게 가고 있다. 포스코도 단편적으로 홀딩스만 보시는 것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LS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 뭐 추진에다가 지금 뭐 자회사의 IPO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포스코홀딩스를 따라서 좀 기업의 전체적인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LS가 뭐 LS 일렉트릭 같은 계열사의 호조로 올해 들어서는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갔었는데 5월 이후로 흔들렸던 주가가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보유자들은 그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좀 베팅을 하면서 가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뭐 2차 전지 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더 좋은 거는 당장에 좋은 건 변압기 그리고 전선 같은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호황입니다. 자회사 LS 일렉트릭도 2분기 사상 최고 실적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전선 아시아, KT 서브마린까지 계속해서 해상 풍력이 커지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매출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자회사들이 다 좋아지는 부분들 또 이제 LS M&M까지도 1분기는 이제 보수가 있었지만 2분기부터 정상화됐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다만 종목보다도 시황의 무게감이 더 커질 때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진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에서 변압기로 이미 실적은 좀 내주고 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단단한 실적에서 2차 전지까지의 확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의 현물 가격이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뭐 고대역폭 메모리 업체들 기대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만 AI 성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확실하게 좀 끌어주는 건가요, 파트너님? 네,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FPGA 그리고 HBM3 등을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FPGA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딥러닝, 빅데이터의 좀 필수적인 그런 반도체 시장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프로그램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 장치 업데이트가 좀 잦은 그런 제품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필수적이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주상 엔지니어링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HBM3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번 뭐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던 종목들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잘 나왔다면 이제 하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제부터는 좀 포트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특히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북미 GPU 업체에 이런 공급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디램 매출에서 HBM3가 이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네. 올해 이제 6%였다면 내년에는 18%까지 좀 확대될 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세 배나 확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 서버에서 탑재되는 이런 부분들의 HBM3의 가격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5배 이상 좀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5년간 AI 서버 시장의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수익성 개선 요건까지도 충분히 좀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가오는 미래로 좀 눈을 돌려야 되겠네요. 지나간 실적에서 지금 주가가 이미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좀 반영을 해줄지 하반기에 기대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AI 훈풍의 하반기에 왕좌 복귀를 준비 중인 반도체주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겠는데, HBM의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두 종목입니다. 역시 두 분 다 고 신호를 모두 다 주셨는데, 한미반도체부터 볼까요? 뭐 지난달에 중순 이후로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강했죠. 4.48%를 지켜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실적은 이제 흘려보내고 이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 하반기에 기대감 큰가요? 네,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보셔도 좀 괜찮은데,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가열된 부분은 네. 좀 빼놓을 원래 수 좀 없기 보수적이신 때문에 편이시죠?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셔도 된다. 다만 조금씩 조심하시는 그런 좀 전략은 이렇게 좀 빠른 필요하지 트레이딩으로 않을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과정이 온다면 하반기 이제 목표로 좀 삼으시고 멀리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고, 네. 어쨌든 HBM 관련해서 이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 관통 전극을 좀 공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장비 제조 분야에서 1위 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은 맞다라고 좀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품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한미반도체 HBM 이제 수요 증가로 사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대장으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어떤 장비와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뭐 얼마나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실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AI가 워낙에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예상치를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연산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이 고성능 GPU에는 이제 HBM 반도체가 이제 들어갈 텐데, 예, 그 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문제없이 붙여주는 이런 이제 본딩 장비 수요, TC 본더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EMI 차폐 장비도 이제 동사가 하는데 그것 또한 같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비를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AI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도 발표한 바 있었죠. 네.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고, 그리고 또 확장성이 상당히 좀 많은 장비이고 필수적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좀 모으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사실 뭐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은 넘기 힘들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3조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2025년 정도까지 실적을 좀 끌어오면은 지금 정도 주가가 이해가 될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종목은 조금 고밸류지만 떨어지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의견이 지금 유사하시네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는데 눌린다고 하면 또 들어가겠다라는 좀 말씀이시고, 이 한미반도체가 지난 화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약간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오늘도 전혀 좀 눌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반도체주를 좀 길게 보면서 하반기에 왕좌가 될 것이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정리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파트너님? 네, 사실상 지금도 왕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좀 보유 관점은 그쵸.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최대 이평선 이제 단기 이평선으로 우리가 보는 기술적으로 21선을 네.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조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보신다면 35,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뭐 10% 이상의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 자, 이어서 이오테크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중순 이후로 뭐 거침없는 상승세 역시 이어갔고 오늘 신고가도 다시 썼죠. 역시 두 분 다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분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지금 핫한 종목들은 또 핫하지만 반도체 전체 업황적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 좀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부활할 것이다라고 좀 베팅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오테크닉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이제 레이저 마커 이 장비가 글로벌 점유율 70% 정도 하는 이제 1위 업체인데 물론 이게 상반기에는 부진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 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이제 턴어라운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하고요. 또 이제 전공정 장비, 이제 어닐링 장비를 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도화되면서 선단 공정 장비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면서 이것도 상반기에도 양호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서 우리 한미 반도체랑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이오테크닉스도 HBM의 이제 수요 확장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그 레이저 마커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제품별로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도 실적 좋지만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지는 것들 좀 유의미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확대에 대한 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더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영국에 좀 본사를 설립하고 판매 그리고 AS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뭐 제품 경쟁력적인 측면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좀 터널을 지나서 네. 좀 상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으나 다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지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감산 관련해서 이슈도 나왔지만 네. 과잉 공급하고 이제 수요 부진의 요인으로 좀 주기적으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그 PCB 장비 매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업황 전반적인 개선이 좀 선행되어야 네. 주가 자체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은 의심할 게 없고 실적도 앞으로 유의미할 것이지만 과연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매크로 환경도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언제 내가 좀 이익을 실현해 볼까 좀 즐거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시장의 불안감과 업황의 이런 개선 기대감 네. 이두 개가 사실 이렇게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상대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일단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목표가 일단 12만 원 정도 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 시고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지금 시고가 영역에 있는 반면에 과거에도 상당히 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주가를 받았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업황에 조금 더 무게감을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포스코홀딩스, LS,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될 수 있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에서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을까요? 먼저 노로홀딩스가 8% 강세로 출발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이구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강세가 나왔는데 그 기세 이어지면서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브넥스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인 자이에스앤디, 최근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상승하면서 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인 메카로 9% 강세로 출발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리더스 코스메틱도 8%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원 미디어와 유보텍 역시 5%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프로텍,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13% 급등을 했는데요. 그 시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48,6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함께 보겠습니다. 성안이 2,0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건립 소식에 베트남에서 히토류 사업을 시작하는 성안이 오늘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1.6% 하락하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급등 나온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 오늘 윗골이 달면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1.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가 3% 약세 보이면서 2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인 하이소닉 역시 2% 하락률 보이면서 9,05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큐라클 보겠습니다. 난치성 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요. 오늘 미국 FDA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그 기세에 이어지지 못하면서 2% 가깝게 하락하고 있네요. 1,2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세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SK이노베이션, 최충성 파트너 원익 P&E, 그리고 김성준 부장 바이오플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의 종목 SK이노베이션부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SK온의 그 조인트 벤처인 그 블루오벌 SK가 그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정책 자금 최대한 11조 정도 확보한 것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동사가 이제 그 어떤 투자에 대한 실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데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주가도 이제
추세 저점이 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타점이라고 봐서 가져왔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뭐 자회사 SK온의 합작사 미 정부 정책 지원 자금 확보 소식이 또 있었죠. 오늘도 12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할 모멘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SK온이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그 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이제 12조 정책 자금 외에도 최근에 프리 IPO라든가 채권 등을 통해서 총 한 22조 정도의 그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대규모 이런 투자 자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치성이 확보됐다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 3, 4년간의 투자금은 이제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투자난에 대한 그 자금난에 대한 우려는 완벽하게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상환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수주 잔고도 올해 그 한 3분기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한 400조 가까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벌어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그만큼 밸류 그 동사의 실적 가직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최근에 그 3세대 그 G 스태킹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수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2분기 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특히 SK온의 분기 흑자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2분기 때 SK온의 분기 흑자가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AMPC의 그로 인해서 지원금으로 인해서 이제 분기 흑자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 이제 랠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좀 조정이 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서 조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간 3세대 디스태킹 도입을 위한 생산성 확보랑 그리고 이제 AMPC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2분기 실적 앞두고 나서 미리미리 담아두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LG 에너솔루션 타겟 그 목표가를 드릴 때 2025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배수 25배에서 그 30배 정도 드렸었는데 SK온은 그렇게까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내년 추정 영업이익이 전체가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그 POR 영업이익 배수 10배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36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38만 원 드리겠고요. 제가 줄을 하나 거놨는데 저 추세 저점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코스피 예상도 대략 그 조정을 좀 받더라도 2,550선 정도에서는 저점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하고 그러면 대형주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SK온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3% 갭이 떴지만은 오히려 더 매수하기 좋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38만 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의 뭐 수율이라던가 자금난의 문제로 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추세의 저점에 있는 점을 좀 짚어주시면서 38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원익 P&E도 볼 텐데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원익 P&E의 라이징 포인트는 이제 본격적인 외형 성장으로 미래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에 따른 외형 선장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좀 실질적으로 외형이 커지면 이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매출에서? 네, 일단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저 아까 LS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확장을 하고 주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배터리 장비 기업 이제 원익 P&E가 인수합병을 좀 통해서 외형 선장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 장비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서고 지난해 이제 11월에 NS 그리고 지난달에 테크랜드 그 흡수 합병을 좀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NS는 이제 2차전지 자동화 설비를 좀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제 테크랜드는 조립 공정 장비 자회사 관련해서 M&A로 좀 규모를 키우면서 다양한 2차전지 제조 설비에 대해서 그런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맞춰서 기술 고도화, 사업 확장의 시너지를 좀 통해서 2024년에는 매출 좀 5천억 원을 좀 바라보고 25년에는 수주 잔고를 좀 1조 원을 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사실 원익 P&E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 제가 STL팩에 좀 딜을 이을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전 관련된 충전 인프라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분율 100%인 이제 자회사 P&E 시스템즈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충전 인프라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업의 좀 국내 매출은 좀 감소를 했지만 수출 물량은 21년 23억에서 22년 78억 원까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북미, 뭐 유럽 등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은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아마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전기차가 왜 안 팔리냐면 지금 충전 충전 때문에. 인프라가 확장이 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네. 원익 P&E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핫한 섹터들만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기관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던데 어디까지 눈높이를 좀 올려볼까요? 네, 일단 매수 가격은 오늘 살짝 밀렸는데 뭐 눌릴 때 사지 마시고 가장 좋은 가격대는 이제 9,450원에서 딱 9,500원 정도 딱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요. 좀 힘을 받을 때 사자. 네, 맞습니다. 일단 돌파가 나올 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요즘 좀 수급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유라테크만 좀 혼자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일단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스윙 관점에서는 11,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이제 9,150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추세가 살짝 이 자리가 하단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살짝 밑으로 돌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짧게 좀 대응을 하시고 다시 이제 9,500원 정도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는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좀 전략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방을 참 잘 지지를 해주는지 네. 뚫어주는 힘에 함께 동참을 해서 11,000원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플러스 보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라이징 포인트 볼까요? 예, 일단 이익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소외가 됐던 종목을 찾는 과정 중에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주력 제품 필러 메틸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또 보톨리늄 톡신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 보닉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올해도 작년보다 40%대 좋아지는 이 고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에 뭐 필러 이쪽 관련해서도 좀 주가가 반응을 좀 주고 있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만 소외됐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바이오 플러스는 일단 뭐 명품 필러로 많이 알려져 있고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해왔던 회사인데 물론 지난 1분기에는 44%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익 성장세는 나쁘진 않았고요. 올해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작년부터 40% 개선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380억 전후의 이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회사가 가장 좀 많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중국 관련해서 중국 필러 관련된 그 매출이 조금 좀 지연되고 일부 지연되고 계약이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인데요. 네. 물론 작년에 찌밍병원과 이미 계약은 해서 좀 진행은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제민헬스 그 하이난성 안에 있는 그런 병원인데요. 그와는 아마도 늦어지고 있지만 연내에는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하이난성을 기반으로 해서 2025년, 2026년경에는 중국 전역의 승인을 목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향후에 늘어날 중국 관련된 수요에 대비해서 지난 5월에 또 이제 증설 공시도 좀 했었는데요. 기존에 뭐 필러뿐만 아니라 뭐 톡신 그리고 뭐 의약품, 화장품까지 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것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지금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서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최근에 뭐 이제 이슈가 됐었던 톡신 관련해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톡신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비만 당뇨 치료제도 현재 전임상 중에 있는데 올 1분기경에는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네. 이제 전임상 완료되면은 기술 이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외받았던 주가가 본토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300% 무상 증자 이후에 오히려 수급이 좀 꼬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화요일 날 강한 거래를 동반하면서 좀 돌파하는 움직임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었던 8,500원을 제가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데 돌파 시에는 일단 9,5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수가 있고요. 손절 가격은 장대 양봉의 저점 수준 6,6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한 부장의 SK이노베이션 최충성 파트너의 원익
P&E 김성준 부장의 바이오 플러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회사인 이스라엘의 엑스트라릿이 하반기 중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 캐나다, 미국 등에서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토피아인데요. 한국과 베트남 간에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토피아는 5월 국내에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베트남 소재 히토류 원료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를 완료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태경 BK입니다. 인조흑연 필수 소재인 코쿠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 8%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 상승하고 있네요. 2위 만나볼까요?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3% 급등하면서 마감한 종목입니다. 시간에서 거래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이구산업입니다.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프로텍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정규장에서 13% 급등을 했는데요. DDR5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4%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로텍 다음 주까지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프로텍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DDR5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PC 업체들이 이제 DDR5 채택이 이제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스페타시스, 프로텍 등의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정규장에서도 이런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정밀 반도체 패키지용 본딩 장비 업체인데 요거를 주로 뭐 LAB라고 이제 그 랩이라고 많이 약자를 부르는데 지난 5월달에 그 엠포 테크놀로지와의 공동 개발했던 이 그 본딩 장비 그 독점 계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외부 판매가 드디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통 프로텍이 요 그 LAB 장비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5% 정도인데 이 외부 판매를 하게 되면은 한 3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TSMC가 지금 그 점유율이 오히려 삼성전자 보다 이제 최근에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는 이슈 때문에 TSMC향의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동사의 실적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 영업이익도 대략 300억 이상도 기대가 좀 가능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한 4천억대에 있는데 전일 이제 신고가가 47,700원인데 근데 갭상승 나오게 되면은 그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절가만 한 47,700원 여기 익절가 잡아놓고선 그 이상에서 좀 더 다음 주 추가 슈팅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 등장했던 포스코홀딩스 이창환 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만 그린수소 개발 사업권 호재가 있었음에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의 조정을 그러면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왔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 핵심 포인트는 이제 리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그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 생산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광산 리튬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염호 리튬까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리튬이 매출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데 아직
여태까지는 이제 리튬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선취매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2분기 그 철강 산업도 지금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분기 영업이익도 1조 이상 회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뭐 실적도 좀 현재 문제가 없고, 올해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부터의 본격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선취매 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동사 그 회사에서 지금 리튬 부족을 계속 수급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톤당 그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 그렇게 되면 키로당 50에서 60달러를 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드 맥킨지 자료에 보면은 향후에 2024년에서 2025년도에 수산의 리튬은 톤당 6만에서 7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는 전기차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리튬 수요가 좀 부족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튬 그 생산에 대한 그 다른 광물 뭐 니켈이라든가 흑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지금 바로 매기기에는 일단 생산은 바로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쪽으로 타겟 PBR로 한 배까지는 무난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배 도달한 이후에 리튬 가치라든가 다른 이제 전체적인 사업의 가치를 또 따져 보면은 일단 PBR 한 배가 가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67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 도달한 이후에 추후에 리튬 가격에 대한 리튬 사업 가치에 대한 걸 따져도 늦지 않다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 보수적으로 67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실적 회복세와 리튬 사업에서의 하반기에 그 본격화되는 모멘텀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목표가를 67만 원으로 보셨어요. 지금 30만 원대인데. 네. 지금 그 타겟, 지금 그 PBR이 올해 그 자산 기준으로 0.5배 정도 되고요. 요거 이제 한 배까지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좀 없던 기업이 성장성이 붙게 되면은 한 PBR 한 배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이제 그 한 배 자리가 그 67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의 상향만 된 거지 리튬에 대한 가치를 제가 다 붙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목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상장하기 위해서 67만 드렸고요. 추세적으로도 지금 21선을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니까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PBR 한 배 구간인 67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중국은 단오절 휴장을 이어갑니다. 홍콩 증시 체크해 보시죠. 항생 지수는 오늘장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하락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지난 3월 이후 최악의 매도세로 2%가량 급락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의 여파로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홍콩의 무역 수지와 수출입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가 상승의 전환점이 되어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닥스 지수 이번 주 조금 힘들게 흘러갑니다. 어제는 0.2% 소폭 밀리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장에서도 0.79% 파란불로 개장했습니다. 독일과 중국 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에게 대만을 상대로 한 위력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14일에는 중국 정부가 독일을 파트너,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이라고 복합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이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두 국가가 앞으로 어떤 관계 이어갈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캬크 지수 0.5%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외 증시 둘 다 힘들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2,600선을 내주면서 힘겨운 한 주였고 아시아 증시도 급격하게 빠졌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 힘내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